전설하담, 갑자기 사라진 사또의 딸. 옛날에 경상도 밀양수령이 중년의 아내를 잃은 뒤 어린 딸을 남달리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딸과 유모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마을을 두루 살펴봤으나 찾지 못했고 밀양수령은 아내에 이어 애지중지한 딸까지 잃자 크게 상심한 나머지 실성하여 죽었습니다. 그 후 어찌된 일인지 밀양수령을 새로 제수받은 자들은 근무지에 도착하는 그날 밤에 모두 죽었습니다. 흉흉한 소문이 금방 퍼져서 밀양수령 자리를 기피하는 현상이 벌어지자 나라에서는 급기야 지원자를 모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중요한 자리를 비워둘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보, 내가 한번 나서 보겠소. 그때 시골에 직거하고 있던 나이 60세에 이른 한 무관이 아내와 상의한 뒤 자원했습니다. 어차피 죽을 목숨, 벼슬이라도 해보고 싶은 심정에서였습니다. 임금은 그를 가상히 여겨 당일로 벼슬을 내렸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무관은 단신으로 부임하려 했으나 아내가 동행을 요청했습니다. 무관의 아내는 지혜와 담력을 겸비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남편을 내하에 있게 하고 자신은 남자 옷으로 갈아입은 뒤 관사에 남편 대신 앉아 동정을 살폈습니다. 한밤중이 되자 갑자기 어디에선가 바람이 불어와 촛불이 꺼졌습니다. 아내는 긴장한 채 방문을 주시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잠시 후 방문이 저절로 열리더니 어떤 처녀가 온몸에 피를 흘리고 머리를 풀어헤친 채 발가벗은 몸으로 섬광같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입을 닫힌 처녀 귀신이었는데 그 손에는 광가에서 볼 수 있는 영트림 그림이 있고 방울을 탄 붉은 깃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지만 부인이 당황하지도 놀라지도 않으며 먼저 말했습니다. 너는 필시에 풀지 못한 원한이 있어. 호소하러 왔구나. 내가 반드시 내 원수를 갚아줄 테니 모름지기 조용히 기다리고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 그러자 처녀는 공손히 인사하고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궁교, 아전, 관노들이 죽었을 시체를 치우려 멍석 들고 나타났다가 멀쩡한 신임 수령을 보고는 모두 크게 놀라워했습니다. 신임 수령은 어제 숙직하지 않았던 자들의 죄를 다스려 질서를 세웠습니다. 이후 수령은 아내에게 간밤에 있었던 일을 물었습니다. 아내는 그 일을 낱낱이 말한 뒤 수령에게 다음과 같이 부탁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염탐하여 만약 이름이 주기인 자가 있거든 여러 말 마시고 엄한 형벌로 신문하여 공수를 받으십시오. 여기서 공수는 죄 지은 당사자의 자백을 이르는 말입니다. 조사해보니 본청 집사 중에 죽이라는 성명을 가진 자가 있었습니다. 수령은 곧장 그를 결박하여 큰 칼을 채워 형틀 위에 올려놓고는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신문했습니다. 아무개 수령의 박이시 거처를 너는 필시 알 것이니 숨김없이 말하라. 간밤에 죽음을 면한 수령이 이처럼 당당히 호통치자 사람들은 수령에게 신령한 능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살아있음도 용한데 자신있게 범인을 지목한 까닭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기는 주기 역시 마찬가지여서 겁에 질려 흑빛이 된 얼굴로 곡절을 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또, 소인을 죽여주시옵소서. 사연인즉 처녀에게 흑심을 품었던 주기는 유모를 먼저 유혹한 후 유모로 하여금 처녀와 함께 중루로 나오게 했습니다. 주기는 처녀를 겁탈하려 했으나 반항하자 두 사람을 모두 살해하여 안매장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이에 수령은 두 사람에 대한 살인죄를 물어 주기를 그날 때려 죽였습니다. 또한 수령은 처녀 시체를 파내어 의복과 관을 갖춰 다시 장사 지낸 뒤
중루를 부수고 대나무 숲을 베어버렸습니다. 유모와 처녀가 대나무 숲에서 봉변을 당했고 그 안에 묻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밀양 수령의 아내는 어떻게 범인을 안았을까요? 그 단서는 처녀 귀신의 손에 들린 붉은 깃발에 있습니다. 처녀 귀신은 범인의 한자 이름 주기를 이동모 주기로 바꾼 후 다시 그 의미를 풀어 붉은 깃발로 나타낸 것입니다. 사또의 아내는 그걸 풀어냈고요.